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시민의식 비교를 위해 이탈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 BBC 다큐멘터리 팀이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해당 장면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는지 걱정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스태프들도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치를 떨었다는데 BBC팀은 각 나라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걱정이 가득할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감독 알렉스입니다. 방송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인간 본성의 여러 면모를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친절과 깊은 이기심을 목격했죠. 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친절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실제 순간들을 담고 싶었죠. 그래서 영화는 매일 일어나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거나 낯선 사람이 우연히 손길을 내미는 장면들을 촬영하고자 했어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직한 동료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제 팀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카메라맨 루카스 리베로가 있었는데 그는 감정과 진솔한 순간들을 포착하는데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음향 및 인터뷰 전문가 마르타 실바가 있었죠. 마르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진심을 이끌어내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출신의 세심한 연구원 제임스 카터도 함께했는데 그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출신의 똑똑하고 다정한 코디네이터 안젤라 장을 초대했죠. 안젤라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지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팀과 함께라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 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팀원들 중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보여줄 것이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호기심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크게 감동적인 장면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 가장 좋은 소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사람들이 친절을 보여주는 방식이 좀 더 열정적이고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나라를 방문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할 계획이었어요. 어린이와 어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는 장면이나 낯선 이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장면들을 상상했죠. 나라별로 비교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인간 본성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며 진정한 친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며 여러 기사를 읽었어요. 장비도 꼼꼼하게 준비했고 일정도 빡빡하게 짰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메라에 담기는 모든 순간이 이야기 전달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과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보고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기대한 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탈리아나 브라질만큼 흥미로울지 궁금했죠.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어떤 놀라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진실을 담겠다는 각오로 전 세계 곳곳에서 친절과 존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저희 팀과 함께 편견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순간의 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각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곳 사람들의 진짜 생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팀은 역사적인 거리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촬영 장비를 설치했어요. 이탈리아가 따뜻하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 자신했죠. 저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바쁜 시간, 우리는 오래된 건물 근처의 좁은 자갈길에서 전형적인 장면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에서 누군가 그분을 알아보고 도와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각자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화를 하거나 짐을 들고 있거나 그냥 급하게 지나가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인 곁에서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 나서서 도와줄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한 채 계속 움직였죠. 노인은 천천히 움직였고 울퉁불퉁한 자갈길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깊은 열정과 배려를 가진 사람들을 기대하며 왔었는데 이 순간은 달랐거든요. 아무도 그분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자 저는 카메라를 높이 들고 모든 디테일을 담으려 했어요. 그때 제 동료 루카스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속삭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신이 섞여 있었고 저도 같은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중의 침묵은 거의 외침만큼이나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 여정의 목적을 떠올리며 이 장면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때때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보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걷기가 힘들어 보였고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긴장되자 제 팀이 모여들었어요. 인터뷰를 담당하던 마르타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몇 마디 물어보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 상황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 순간 개인의 일과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갈길 위의 극적인 상황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저는 슬픔과 답답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제가 가졌던 기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정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를 기대했었는데 대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는 차가운 현실을 보게 되었거든요. 촬영을 계속하면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진실을 꼭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표정, 모든 소리, 모든 몸짓을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팀원들이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연구자 제임스는 어쩌면 이탈리아 문화가 독립성과 개인 공간을 중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르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 오후가 끝날 무렵 저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꿀 만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자갈길 위에 그 아픈 순간이 전환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름다운 이탈리아에서도 일상의 현실은 때로는 냉정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나서 친절, 문화,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이 나라의 활기찬 기운이 이탈리아에서 목격한 차가운 장면을 상쇄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을 거라 믿었고 거리는 친근한 얼굴들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죠. 저와 팀은 이 활기찬 도시의 분주한 삶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도심에 도착했을 때 브라질의 에너지가 한 번에 느껴졌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현수막과 분주한 상점들, 그리고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일상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주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브라질 사람들의 진정한 친절을 보여줄 순간들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매우 붐비는 길을 건너려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문자하며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서서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군중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노인이 길을 건너며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도와주지 않는 대신 몇몇 행인들이 웃거나 비웃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 한 무리의 10대들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를 지나쳤죠. 그들의 행동은 전혀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깊은 걱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저분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외쳤어요. 제 목소리에는 긴급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제 말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군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움직였고 몇몇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장면을 카메라에 기록했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노인이 발을 헛디딜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을 알기에 저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도 들었어요. 인터뷰를 맡은 마르타는 이 혼란 속에서 브라질의 예상치 못한 한면모가 드러났다 했고, 루카스는 도시의 에너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때때로 무관심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도시의 빠른 생활 속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돌보는 것을 잊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주하고 다채로운 브라질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관련된 상황은 차갑고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왜 군중이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몇몇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남성은 분주한 도시 환경이 때로는 공동체 가치를 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 행동 뒤에 숨은 문화적 배경을 더 알고 싶었어요. 답은 간단하지 않았고 이 순간이 현대 생활의 복잡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모든 디테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이들의 표정,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관심과 혼란이 섞인 군중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이 상황은 전통적인 배려와 도시 생활의 빠르고 개인적인 리듬 사이의 극적인 대립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졌죠.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브라질의 활기찬 면모와 동시에 놀랍도록 무심한 모습을 담은 많은 촬영 자료를 모았습니다. 따뜻함과 친절이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대신 복잡한 현실을 보게 되어 실망했어요. 노인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브라질의 인간 본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죠. 저는 혼합된 감정을 안고 분주한 거리를 떠났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현대 생활이 우리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브라질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고 열정과 에너지로 유명한 나라에서도 때때로 차가운 무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제가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호기심과 약간의 머뭇거림이 섞인 마음이었어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의 경험 이후에 뭘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 코디네이터 안젤라가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거라고 전해줬기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제 의심이 조금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수화물 옮기는 걸 도와주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트도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깨끗한 바닥,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친절한 미소들이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이 우리가 방문한 다른 곳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안젤라와 현지 도우미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젤라는 한국이 질서와 환대를 자랑한다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님도 정중한 미소로 인사하며 필요한 방향을 꼼꼼히 안내해 주었죠. 저는 각 세부 사항에 많은 신경을 쓴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여정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차량은 깨끗했고 정류장은 한국어와 영어로 잘 표기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길 찾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떠올랐죠.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정착을 돕기 위해 기꺼이 응대해 주었어요. 현지 명소나 식사할 곳에 대해 질문하면 상세히 답해 주었고, 전통 한식과 지역 관습에 대해 소개해 주었죠. 안젤라가 현지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준 덕분에 일상의 모습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친절히 실천되는 모습을 포착할 새로운 기회라고 느꼈어요. 어느 저녁 안젤라는 우리를 동네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라 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요리라고 들은 한 메뉴를 주문했죠. 식당 주인께서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며 빠르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메인 요리 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제공되었는데 제 테이블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있었어요. 주인께서 작은 접시에 담은 신선한 과일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너그러움과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어요. 식사 후 안젤라는 우리를 데리고 도시의 거리를 걸어 보였어요. 모든 모퉁이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로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보도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게 빛났으며 현지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어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일상의 간단한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과 이야기하는 노인의 미소와 공원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담았어요. 그 모든 장면들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는 듯 했죠. 하루 종일 저는 한국이 배려와 존중이 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친절은 억지로나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고, 안젤라가 전해준 가족의 중요성과 어르신에 대한 존경이라는 한국 전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가치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차분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초기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고 한국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 같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많은 친절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이곳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제 시각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 더 좋은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의 학교 주변으로 향하면서 큰 기대를 품었어요. 한국의 진심은 일상의 순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말을 들었고 안젤라가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이 설레었죠.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노인을 도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자 했어요. 노인 역할은 다정한 한국 여성 이순자 씨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친절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순자 씨께서 천천히 길을 건너기 시작하자 저는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하고 모든 순간을 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한국의 학교 아이들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순자 씨께 다가갔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분명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모여들어 이순자 씨를 둘러싸며 마치 보호하듯 행동했죠. 저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감탄하며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배려가 가득했어요. 이 장면은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깊은 존중과 친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횡단 중에 이순자 씨께서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보도 위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용감한 소년이 전화를 걸어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라고 했죠.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팀이 신속하게 내려 이순자 씨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곁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급팀의 빠른 대응과 세심한 배려를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 선생님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존중 교육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들으면서 저는 이 교육이 책에서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외감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은 아이들의 분명한 행동을 보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친절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임을 깨달았죠. 아이들의 걱정 어린 눈빛,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한 소년,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응급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공동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팀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이번 장면이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모든 준비를 도와주신 안젤라도 미소 지으며 자신이 항상 한국 문화에 힘을 믿어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지역을 떠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라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소박한 친절이 한국의 희망과 배려를 잘 보여주었고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친절은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각 문화마다 남을 돕는 고유의 방식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나서 팀원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어요. 루카스, 마르타, 제임스, 그리고 안젤라와 함께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우리가 담아낸 장면들을 보게 되어 기뻤어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 찍은 장면,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순간들이 이전에 본 것들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전에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 촬영했던 차갑고 무관심한 장면들이 기억났습니다. 그 장면들은 거칠고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한 노인이 자갈길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었고, 브라질에서는 한 노부인이 번잡한 도로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웃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장면들은 인간 본성과 현대 생활이 친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고,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봤어요. 친절한 식당 주인께서 여러 반찬을 제공해 주신 점과 정확한 길 안내를 해준 택시기사님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한국이 작거나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학교에서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며 보았어요. 학교 아이들이 이순자 씨가 길을 건너실 때 도와주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분명하게 말한 작은 소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씨가 넘어지자 차분하게 긴급 전화를 건 소년의 모습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는 친절이 드문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매일 어르신을 존중하도록 교육받는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 교육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팀원들과 함께 앉아 루카스가 촬영한 아름다운 이미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거리와 체계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설명했어요. 마르타는 현지 시민들이 들려준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주었고, 제임스는 친절이 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안젤라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촬영된 모든 제스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여정에 대해 길게 토론하면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다소 깎아내린 생각을 가졌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비해 한국은 작고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사건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친절과 존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잠깐 보았던 무관심의 순간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배려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한국의 장면들을 대비시켜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우리의 영화는 가혹한 현실을 폭로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가치를 기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작업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번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처음의 인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별다른 나라처럼 보였던 곳이 거대한 마음과 배려 넘치는 공동체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을 탐구하고 이 강력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을 떠나며 친절과 존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